자, 자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는 K8이고요. 예. 차 키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스마트 키 두 개가 나옵니다. 예, 스마트 키 요게 예전 스마트 키는 이제 원래 여기 보조 키가 아마 스마트 키 하나 따로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키가 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키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요거는 뭐냐면 그 카드 타입 스마트 키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차 키 역할을 하는데 대신에 요거는 버튼이 없어요. 등록만 해놓으시면 요 카드만 가지고도 차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 방식은 요 스마트 키는 몸에 휴대하시거나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문 열고 잠그고 할 수가 있는데, 카드 타입 스마트 키는 문 열고 시동 거실 때는 문 열 때는 문 손잡이에 이거 터치를 하셔야 돼요. 터치하고 계시면 문이 열리는 거고요. 시동 거실 때는 무선 충전 거기 위에다가 올려놓아야지 차가 인식이 돼서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방식이 약간 틀립니다. 하지만 이것도 등록하시면 차키처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핸드폰에도 이제 그 차키를 폰에도 이렇게 삽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기아 커넥트라는 앱을 깔아 놓으시면 그 안에 보면 디지털 키라는 그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스마트폰을 이제 그 디지털 키를 등록을 해놓으시면 스마트폰 자체도 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 키를 이제 잠깐 살펴보시면, 차 키는 몸에 휴대만 하시면 문 열고 잠그는 것은 저기 문 손잡이에 보시면 누르는 버튼을 이용해서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요 스마트 키에 보시면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잠금 누르면 잠그고요. 잠글 때는 사이드미러 같이 접히는 기능은 웰컴 기능이라 해가지고 같이 접혀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잠금 해제.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뒤에 트렁크 문 여실 때, 예. 길게 누르고 계시면 만큼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도 띄시면 멈춰버려요. 예. 그다음 요거는 위험 알림 기능, 누르면 경보 울리는 거고요. 예. 요 뒤쪽에 보시면 요거는 원격 주차 기능이 있어요. 요즘 차들이 차 폭이 좀 넓어졌어요. 그 주차하다 보면 문을 열었는데 운전자가 내리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 협소한 데서는 차를 미리 그 주차장 앞에 대놓고서 리모컨식으로 차를 앞뒤로 움직여가 주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혹시 이전에 사용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예. 사용하신 방법은 우선 잠금 버튼 있잖아요. 이거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홀드 버튼을 누르고 계셔야 돼요. 누르고 계시면 차가 노란불이 3번 깜빡입니다. 예. 3번 깜빡이면 차가 시동이 걸리는 건데, 하이브리드 차는 특성이 뭐냐면 차가 시동을 걸었을 때 엔진 시동이 걸리는 게 아니고 전기 모드가 먼저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시동 소리가 안 들리죠. 근데 이제 일단 전기 모드는 작동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현재 시동은 걸린 상태세요.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이 전진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차가 이제 파킹 해제가 되면서 이제 차가 이제 앞으로 움직입니다. 누르고 계시면 누른 만큼 차가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킹 해제가 되고 차가 앞으로 누른 만큼 움직이고요. 다시 뛰면 차가 멈추고, 또 뒤로 후진할 때는 후진 버튼을 또 누르고 계시면 또 누른 만큼 또 차가 뒤로 후진하게 돼 있어요. 예. 네, 이런 식으로 누른 만큼 차를 앞으로 뺐다 뒤로 뺐다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서, 그리고 멈추고 이제 차가 이제 완전히 멈추고 이제 주차가 돼 있으면 요 홀드 버튼을 처음에 눌렀을 때 시동 걸었잖아요. 요걸 다시 누르시면 이제 시동을 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주차할 수가 있어요. 저도 요 기능을 좀 이용해 보는데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억지로 막 문 열고 들어가려고 할 때 그러지 않고 차를 앞으로 좀 뺀 다음에 편하게 문을 열고 타고 이제 주행할 수 있게, 그럴 때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요 차키는 제가 드리고요. 잠깐 이쪽 오시면 이제 문 손잡이에 보시면 요거는 터치 타입이세요. 예전 차는 이렇게 버튼을 눌러가지고 열었잖아요. 근데 터치 타입은 방식이 요걸 터치하시면 무조건 잠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실 때는 센서가 요 안에 있거든요. 그 손을 이렇게 살짝 대면 잠금 해제가 돼 버려요. 그리고 당기시면 열는 겁니다. 잠글 때는 요거를 살짝 누르시면 잠기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 열고 잠그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문을 열어보시면 이제 문 왼쪽에 보시면 요거는 메모리 기능이세요. 예. 메모리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강제로 접을 때 사이드 미러, 그 다음 요거는 왼쪽 오른쪽 지정하셔가지고 동서남북 누르시면 사이드 미러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전체 도어락 잠금 해제, 도어락 잠금 예, 기능이 있고요. 예전 차는 여기 잠금 해제 기능이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행하게 되면 이게 전체 도어락이 되거든요. 잠금이 돼버리면 뒤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해제 버튼이 따로 없기 때문에 주행하다가 만약에 문을 시동이 걸린 상태에 열어줘야 될 경우에는 운전석이나 조석에서는 이 잠금 해제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 해제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 뒤에 계신 분이 문을 열고 내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창문은 길게 누르시면 한 번에 내리고 한 번에 올리고 오토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차일드 락 기능. 차일드 락 기능이 불이 들어와 있으면 운전석을 제한 나머지 창문, 문 다 해제가 안 되세요. 그래서 만약 문이 안 열리거나 창문이 안 열릴 때 나는 한 것 같은데 하고 보시면 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요 불을 해제해 주셔야만이 뒤에서 작동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의자 시트를 보시면 옆에 보면 버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의자 시트를 주로 움직이는 버튼은 여기 앞뒤 버튼, 앞뒤 조절. 그다음 높낮이는 요게 뒤에만. 그다음에 요거는 앞에만. 그다음에 가운데를 올리면 같이 올라갑니다. 가운데 누르면 같이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요거는 무릎 받침대 요 부분인데 이렇게 올리면 무릎을 받쳐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요거는 등받이 각도. 예. 그다음 요거는 허리 받침. 예. 가운데 누르면 가운데가 블룩하게 나올 거예요. 그것도 높낮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하게 나오는 거를 위아래로.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좌우측의 날개를 이거 조절하시면 날개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운전자를 이렇게 쫙 잡아주고 또는 풀어주고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버튼이 또 까만 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릴렉션 릴렉션 컴포트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안마의자에 보시면 무중력 쉴 때 이제 의자를 뒤로 이렇게 눕혀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요 뒷부분을 누르시면 작동하는 거고요. 요 앞부분을 누르면 원상 복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안마 기능. 그래서 이제 그 에르고 모션 시트라 해가지고 한 번 누르시면 바닥, 또 한 번 누르면 허리, 또 한 번 누르면 허리하고 바닥. 그 다음에 누르면 오프 기능이 있어요. 꺼집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요 이제 릴렉션 기능은 이제 전원이 들어와 있거나 또는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누르셔야지만 작동이 되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핸들 왼쪽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저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 이용할 수가 있어요. 땡기면 걸리고 브레이크 밟고 누르면 강제로 해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기아를 변속하면 자동 또 해제가 되세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뒤에 트렁크 문 여시는 버튼이고요. 요거는 미끄럼 방지 항상 작동하게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우만 끄고 이용하시고요. 웬만하면 켜놓고 운전하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 차들 같은 경우는 방전이 돼버리면 차를 이제 다른 배터리하고 점프를 시키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차는 기본 주 배터리가 하단에 있기 때문에 만약 차가 방전했을 경우는 요거를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스마트 키에 여기 뭉툭한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우리 그 차에 보시면 버튼 누르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대고 누르시면 차가 시동을 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충전 기능이 되어 있어요. 핸들 같은 경우는 높낮이 또는 넣다 뺐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형님. 예. 번호판은 제가 달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 기능에 보시면 우리가 메모리 기능이 있잖아요. 메모리 기능은 사이드미러하고 핸들 높낮이하고 의자 시트 요 세 가지를 다 저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의자 시트를 시동과 상태에서 조정을 하신 다음에 내가 저장하겠다 하시면 셋을 누르고 1번이나 2번을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저장된 위치로 오겠다 하시면 이렇게 해당 버튼만 누르면 의자 시트가 어디에 위치했든 상관없이 이제 저장되어 있는 위치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운전석에 잠깐 앉아보시겠어요? 제가 앞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차에 타시면 이제 야간에도 이제 버튼을 쉽게 볼 수 있게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을 이용해가지고 차 시동을 걸 수가 있는데요. 예, 브레이크 밟고 버튼 누르시면 차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 살짝만 터치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 시동을 걸었을 때는 시동이 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기판에 EV라는 불이 켜졌어요. 요 불이 켜져 있으면 전기 모드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배터리 전압이 좀 낮거나 충전이 필요할 때는 요게 EV라는 불이 꺼져요. 꺼지면서 꺼지면서 이제 요게 이제 엔진 회전수를 나타내 주는 건데 요게 회전수가 딱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시동 모드. 네, 만약에 이게 0으로 되어 있고 EV라는 불이 켜졌으면 전기 모드.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동이 켜졌죠? 그러면 이렇게 엔진 회전 속도를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아서 이제 충전이라든가 또는 전기 모드라든가 자기가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따로 이제 뭐 근데 자기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연비가 이제 그만큼 저속 모드라든가 일정 구간을 간성 주행하게 되면 그만큼 연비를 또 많이 또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사이드 브레이크 불이 켜져 있고 369라는 것은
예. 현재 기름 전기 모드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총 360km 갈 수 있다는 뜻이고요. 현재 안전벨트를 안 맸으면 어디 부위가 안 맨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 기름량, 그 레디라는 것은 이 차가 시동이 걸려있는지 안 걸린지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만약에 전원에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전기 모드만 들어오게 할 수 있는데, 만약 레디라는 불이 안 켜져 있다, 그러면 이거는 불만 들어오는 거고 시동이 걸린 게 아니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동이 걸린지 안 걸린지는 구분은 저 레디라는 불이 켜졌으면 시동이 걸려 있는 거고, 불이 안 켜져 있으면 시동이 안 걸려 있고 그냥 이런 전기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드만 되는 겁니다. 16도씨는 현재 외부 온도고, P라는 것은 기아 현재 상태가 어떤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보시면 현 주행 정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건 트립 화면을 해가지고 차량 정보를 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정보들 같은 경우는 요 핸들에 보시면 오른쪽에 저 헷갈리네. 이전 차가 자꾸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에 보시면 여기 문서 표시하고 스크롤 레버가 있어요. 요거 가지고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롤 레버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렇게 주유 정보, 또 누적 정보, 냉각수 온도, 그다음 타이어 공기압 이렇게 나오는데, 오른쪽에 흰색 점 있잖아요. 요게 이제 몇 가지 메뉴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그 흰색 점이 움직이면서 현재 그 정보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 주행 정보라는 것은 내가 시동을 딱 켜고서 이제 간 정보만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유 정보라는 것은 내가 기름을 넣고서 이제 주행된 거리만 알려주는 거고요. 누적 정보라는 것은 앞에 시동 걸고 기름 넣고 했던 거를 합산해 가지고 나타내는 정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구간 거리를 체크하는 거고, 이 차의 총 주행 거리는 오른쪽에 보시면 8km 표시되는 게 이 차의 총 주행 거리가 되세요. 요거는 초기화 시킬 수가 없어요. 계속 쌓는 겁니다. 만약에 요거를 초기화 시키겠다 하시면 요 버튼을 위에서 길게 누르시면 0으로 초기화 시켜 가지고 다시 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도 메뉴가 있는데, 그 위에 메뉴는 요 문서 표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방위가, 그다음 또 누르면 차선 이탈 경보 장치, 그 다음에 눌러보시면 아까 보셨던 메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 메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뭐 파워, 에코, 차지 이런 모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충전을 시켰을 경우는 이게 에코 모드까지는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충전이 필요하다면 차지 모드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표시해 주는 거고요. 현재 배터리 전압 상태를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내비 화면이 되는데, 처음에 시동 켰을 때는 이렇게 뜨는 게 뭐냐면 기아 커넥트를 연결해 달라는 뜻입니다. 현재 커넥트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선적으로 이 차는 우리 저기 고객님께서, 사모님께서 먼저 가입을 하셔야지만이 이제 시작하게 눌렀을 때 커넥트를 연결할 수 있는데, 이걸 잠깐 눌러보면 이렇게 우리 사모님 성함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먼저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입이 안 되시면 요거를 운행을 하실 때는 일단은 게스트 모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스트 모드로 해가지고 먼저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커넥트가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돼 있으면 요 불 세 개짜리를 클릭해 들어가시면 프로필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클릭해 들어가시면 이제 사용자 변경을 지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커넥트가 연결된 다음에 이제 연결이 완료가 되면 여기에 아까 이제 사모님 이름이 떠 있을 겁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이 차는 사모님 모드로 해가지고 이제 초기화돼서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는 게스트 모드로 이제 하는 거로 해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우리 남편분이 또 그 공유 받으시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사용자 설정이 들어가시면 그 커넥터가 연결됐을 때는 마찬가지 이름이 뜹니다. 그럼 그걸 클릭하시면 본인 모드로 해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시동 거시면 화면이 이렇게 뜨는데, 요건 뭐냐면 홈이라는 화면입니다. 홈이라는 화면은 이 화단에 보시면 홈이라는 표시가 있잖아요. 요 메뉴와 동일한 화면이세요. 그래서 보시면 내비, DMB, 하이브리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보시면 사이드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많이 있는데, 요 빌트인 캠은 여기서 설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들어가 보시면 현재는 REC라는 불이 안 켜져 있잖아요. 요걸 클릭하시면 이제부터 이제 영상을 주행 중 또는 주차 중의 영상을 다 찍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 요 밑에 있는 세 줄을 클릭해 보시면 이 차의 설정을 잡을 수가 있어요. 빌트캠 설정 들어가 보면, 빌트캠 설정은 녹화 시간, 충격 감지 민감도 또는 디스플레이 카메라 설정도 할 수가 있고요. 앱하고 연결할 수도 있고 SD 메모리 카드도 이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녹화 같은 경우는 클릭해 보면 현재 이제 불이 주행 중, 상시 이벤트, 그다음 음성 녹음까지 다 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저장이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녹화 시간은 이거는 뭐냐면 주차 중에 이제 보조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주 배터리를 먹잖아요. 근데 이 차는 보조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가 최대 20시간까지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만 주차할 수 있는 녹화 시간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를 오랫동안 좀 주차를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보조 배터리가 이제 최대 20시간이다 보면 20시간이 지나버리면 배터리 용량이 다 끝나버려요. 그럼 그 이후에는 영상이 또 안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오랫동안 차를 세워놓으실 경우에는 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해 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예. 그래서 만약에 요게 용량이 다 되면 문자로 고객님한테 문자가 갑니다. 요게 배터리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주차 영상은 요거로 종결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벤트 녹화라는 것은 충격을 받았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0초간 이게 녹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충격 감지도 민감도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설정이라는 것은 카메라 각도, 앞에 거하고 뒤에 거 카메라 각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눌러가지고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비트인 캠 설정할 수가 있고요. SD 메모리 카드 상태는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했을 때는 상태가 양호한 겁니다. 메모리 카드는 요 글로브 박스 하단에 열어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SD 메모리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딱 눌러보시면 메모리 카드를 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빼면 그 컴퓨터라든가 또 스마트폰에 연결해가지고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안 하시면 여기서도 영상 플레이해가지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빌트인 캠 설정을 잡으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하이패스는 제가 예. 카드를 갖고 왔거든요. 예. 하이패스는 요 위에 보시면 여기 카드 꽂는 데가 있어요. 한번 카드를 잠깐 줘보시겠어요? 예. 따로 뭐 설정을 해주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냥 카드만 꽂아 놓으시면 되세요. 이게 명의가 누구 건도 상관없어요. 여기에만 들어가 있으면 이 2분 앞으로 이제 돈이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 꽂으실 때는 IC칩이 이렇게 하늘을 보게 해가지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누르시면 되세요. 요거는 충전 카드네요. 충전 카드 같은 경우는 요걸 누르시면 잔액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소리 같은 경우는 요걸 누를 때마다 소리를 크게 또는 작게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정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걸 사용 안 하겠다면 이걸 길게 누르면 요 불이 꺼지거든요. 그러면 작동이 안 되는 거고요.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작동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카드를 빼고자 할 때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까만 점 버튼이 있어요. 요걸 누르시면 카드를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카드는 지금부터 이용 가능하시고요. 예. 예, 요거를 이제 뒤로 나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홈을 하면서 볼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홈을 보겠다 하시면 요걸 누르셔도 홈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내비 화면은 요걸 터치하시면 내비 화면을 좀 더 크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이라든가 사무실 같은 거 미리 저장해 놓으시면 따로 검색할 필요 없이 요걸 터치하셔서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요 화살표가 있는 게 차가 현재 있는 위치입니다. 요 맵은 현재 북쪽을 바라보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맵을 내가 다른 거 받겠다 하시면 요 방해각 표시를 누르면 3D 모드. 예. 그 다음에 한번 누르면 요거는 이제 증강현실 아까 보셨던 모드 한번 더 누르시면 이거는 무조건 지도가 북쪽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차가 가는 방향. 예. 이렇게 이제 모드를 4가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맵은 홈이라는 화면에 있을 때 터치하셨지만 요 맵 버튼을 눌러도 마찬가지로 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목적지 검색은 요 서치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목적지 검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명칭, 주소, 뭐 전화번호 연락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다 검색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요거 터치 안 하시고 내 목소리 과제를 하겠다 하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음성 인식 기능이 있어요. 요걸 눌러가지고도 이제 명령어로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커넥트가 연결되면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자주 가시는 곳은 아까 이제 우리 집하고 또는 사무실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즐겨찾기 1번부터 3번까지 해가지고 따로 저장을 또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요 다각형 표시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게 뭐냐면 요것도 홈이라는 메뉴입니다. 요걸 누르시면 처음에 보셨던 홈이라는 메뉴로 올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홈이고요. 예.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미디어, 별표, 셋업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미디어는 이제 이 차에 연결할 수 있는 모든 미디어를 다 보여주는 건데 현재 요거는 이제 지상파 DMB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라디오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스 오디오하고 자연의 소리 USB. 그 다음에 요거는 부가적인 서비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DMB. 예. 그 다음에 요거는 USB 비디오인데 현재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불이 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요런 메뉴들은 홈이라는 메뉴 눌렀을 때 여기 DMB 요거 있잖아요. 요게 미디어 메뉴가 동일한 겁니다. 요 메뉴는 또 여기는 미디어 버튼을 눌렀을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DMB, 자연의 소리, FM, AM, 그다음 USB 음악 비디오, 멜론, 팟빵, 왓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런 메뉴들을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미디어 메뉴 버튼을 길게 누르셔가지고 보시면 라디오 메뉴가 있는데, 라디오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차가 있는 위치에서 수신 가능한 채널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채널을 내가 듣겠다 하시면 이걸 터치하시면 돼요. 터치하시면 라디오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채널을 저장하겠다 하시면 오른쪽에 흰색 요 별표 있잖아요. 요거를 불을 이렇게 들어오게 하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저장된 채널은 요거 즐겨찾기 메뉴 나가보시면 이렇게 3개 채널을 저장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저장된 걸 지우겠다 하시면 요거를 터치해가 지우시면 되세요. 만약에 어디 지방 같은 데 가시면 또 채널이 틀리잖아요. 그럼 틀린 데 가시면 이 채널이 다시 세팅이 돼요. 그게 현지에 맞게. 그럼 거기서 터치하시거나 저장을 시켜서 들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기능에 보시면 이제 블루투스 오디오가 있는데, 블루투스 오디오는 핸드폰을 연결해야지만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연결하실 때는 오른쪽에 보시면 셋업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 셋업이라는 메뉴 들어가 보시면 이 차의 모든 설정을 또 셋업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계 연결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걸 클릭해 보시면 현재 폰이 없기 때문에 신규 추가를 누르시면 되세요. 그리고 예, 조절하셨으면 저장하셨기 때문에 셋을 먼저 누르시고 원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세요. 그럼 이렇게 1번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위치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1번 버튼만 누르시면 이제 본인이 저장한 위치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 무드 조명, 이렇게 밝기라든가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무드 조명 현재 이렇게 파랗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원하시는 색상으로 이렇게 변환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드라이브 모드라든가 또는 어두운 곳 주행, 밝기 이런 것도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헤드램프 에스코트는 라이트를 이렇게 오토에 놔뒀을 때, 잠깐만, 저쪽인가요? 저쪽 레버를 돌려보시면 이렇게 기능이, 예, 오토 기능이 있고요. 미등, 전조등인데 오토에 놔뒀을 때는 밖에 밝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라이트를 켜주고 꺼주는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헤드램프 에스코트는 이제 야간에 시동 끄고 내리면 라이트가 바로 안 꺼지고 대략 15초 정도 켜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헤드램프 에스코트 기능이세요. 그 다음 라이팅 패턴도 조절할 수가 있네요. 요것도 액티브, 예, 이렇게 테크니컬, 요건 기능이 이제 제 거보다 더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엘레강스, 예, 이렇게 라이팅 패턴을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능형 헤드램프, 예, 요것도 이렇게, 예, 속도에 따라 가지고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조명, 주간 조명 설정도, 예, 할 수가 있네요. 외부 조명 또는 실내 버튼 조명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예, 요런 기능들이 이제 라이트 기능이고요. 도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주행할 때 전체 문을 다 잠글게 할 수가 있어요. 원하시면 다른 메뉴 지정할 수 있는 거고, 자동 잠금 해제는 시동을 끄게 되면 전체 문 도어락 해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 트렁크 높이도 완전 열림 또는 절반 열림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스마트 트렁크라는 것은 이걸 체크해 놓으시면 내가 스마트 키를 가지고 뒤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뒤에 트렁크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예. 원격 창문 제어는 운전석 쪽 창문만, 이 리모컨에 보시면 잠금 버튼, 잠금 해제 버튼이 있어요. 그거를 길게 누르시면 운전석 쪽 창문만 내리고 올리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요? 예. 그래서 이 잠금 해제 버튼을 어디 있어요? 요거네. 여기 있네요. 잠금 해제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차가 시동이 꺼져 있더라도 운전석 쪽 창문만 내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잠금 버튼을 길게 누르면 열려있는 창문을 닫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게 바로 원격 창문 제어 기능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왜 그러냐면 요게 제어 이제 기능은 작동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 잠깐만요. 그 다음에 디지털 키라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키에 보시면 스마트폰 키가 있고 NFC 카드 키가 있거든요. 스마트폰 키는 기아 커넥트가 연결되어 있으면 요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불이 안 들어와 있는 것은 기아 커넥트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NFC 카드 키는 요게 바로 NFC 카드 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치할 때는, 자, 요게 이제 NFC 카드 키인데요. 요 키를요, 요 위에 올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NFC 카드 키 등록을 누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키가 등록이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요것도 이제 차 키가 등록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만 들고 가셔도 돼요. 그 문 열 때는 문 손잡이에 요걸 딱 대고 계시면 문 잠금 해제가 되고요. 그다음 시동 거실 때는 여기다 올려놓으셔야 합니다. 올려놓으시면 차가 인식이 되면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 인식이 된 이후에는 이걸 띄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처음에 타실 때는 요거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 올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드키 등록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스마트폰 키도 마찬가지, 등록이 되면 마찬가지 폰도 요 위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식이 되면 시동 걸 수가 있겠습니다. 편의 기능을 보시면 후속 승객 알림 또는 서비스 시kim 알림은 요거를 지정해 놓으시면 거리하고 기간을 지정해 가지고 본인한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 마찬가지 두 개 다 이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 기능들이 보시면 예, 이 셋업에 예, 잠깐만 한 번 더 나가볼까요? 차량에 대한 메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HUD가 있잖아요. HUD와 클러스터 계기판에 대한 메뉴는 여기 클러스터 HUD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클릭해 들어가 보시면 이제 클러스터는 계기판의 밝기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테마 선택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테마는 심플형이에요. 심플형 테마인데 거기에 스타일 A, B, C 이렇게 세 가지로 바꿀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오시면 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누를 때마다 화면을 이렇게 또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서클형 모드가 있어요. 서클형 모드는 이렇게 옛날 아날로그식처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A, B, C 타입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모드로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하시는 모드로 해가지고 진행해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HUD는 앞에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말하는 건데 요게 이제 체크해놨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막 눈에 어지럽고 막 그러시면 끌 수가 있어요. 끌 때는 요걸 끄면 되는 거고요. 현재 영상이 내 눈높이에 안 맞으면 영상 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높낮이는 위아래 버튼, 좌우측 기울기 버튼 눌러서 조정할 수가 있고요. 표시 정보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현재 미디어 정보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원하시면 미디어 정보도 체크해가지고 압류창을 통해가지고 예, 안내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커넥트가 연결되면 아까 사용자 프로필을 설정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누르셔가지고 갈 수도 있고 아까 세 줄 클릭했을 때 거기에 클릭해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기아 커넥트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 차 같은 경우는 무선 업데이트 기능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 무선 업데이트는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내비 데이터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될 때는 여기서 막 뭔가가 막 들어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이게 업데이트 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만약에 내비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게 되면 운전자한테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내비 데이터는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업데이트 할 때는 이 기능이 다 작동이 정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차를 안전한 곳에 세워놓으시고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탁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이제 메뉴는 이렇게 바람개를 누르시면 예. 업데이트 될 때 예. 보통 예전에는 뭐 저기 내비 10으로 이렇게 다운받아 맞아요. 예. 그럼 와이파이 환경 아니어도 그냥 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와이파이 환경이라도 데이터 모드로 해가지고 자동 업데이트가 됐어요. 대신에 이제 그거는 커넥트가 연결되어 있는 5년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5년이 경과되면 커넥트를 이용하시려면 유상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월 사용료가 9,000원, 500원인가 정도 발생이 될 겁니다. 예, 유보. 예. 이제 그걸 내시게 되면 계속 이제 커넥트도 연결할 수가 있고, 이제 옛날 유보가 지금은 커넥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커넥트 연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선 업데이트 기능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커넥트가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 보시면 SOS 기능이라든가 커넥트 메뉴 이런 것들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제 바람개비 표시가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온도를 이제 주 레버로 조작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송풍구 여기하고 여기 조수석에 계신 분이 따로 조작했다 하시면 요 레버를 돌리면 따로 조절되세요. 대신에 요 불이 꺼지고 따로 조절되는 거고, 같이 맞추겠다 하시면 불을 켜고 왼쪽 거로 돌려가 같이 조절하시는 겁니다. 예. 환기 모드는 이렇게 정면 하단 또는 하단 압률이 정면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나 혼자만 타고 계실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드라이버 온을 누르시면 이쪽에서는 바람이 안 나오고 이쪽에서만 바람이 집중적으로 나와가지고 운전자한테만 바람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환기 모드는 여기에 꺼져 있으면 공기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여기 켜져 있으면 안에서 이렇게 순환하게 돼 있고요. 근데 리어라는 것은 요거 열선을 말하는 겁니다. 열선 모드 같은 경우는 요걸 켜놓으시면 사이드 미러하고 뒤에 있는 유리에 있는 열선이 작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다 증발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이용할 수가 있고요. 스키 모드는 아까 오토 기능했을 때는 자동으로 이제 이 앞유리 창이라든가 스키 모드 바꿀 수 있는데, 내가 강제로 수동으로 바꾸겠다 하시면 요걸 넣으시면 바람의 방향을 앞유리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끌 때는 요게 바람개비 됐을 때는 요 버튼이 에어컨 히터 온오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누르면 킬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요게 미디어 모드였을 때는
요게 미디어 온오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같은 경우에 뭐 라디오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라디오 듣다가 내가 끄고 싶을 때는 요 불이 들어왔을 때는 요걸 누르시면 라디오 온오프, 요게 됐을 때는 요게 누르시면 에어컨 히터 온오프, 요런 식으로 구분해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 정말 많이들 좀 물어보시는데요. 정리하겠네요, 좋습니다. 예. 좀 헷갈리시죠? 예. 이런 부분들이 기존 차와 틀린 부분이세요. 예. 그리고 이제 기아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보시면 다이얼 타입의 기아세요. 예전 기아는 위아래로 움직였잖아요. 다이얼 타입 기아는 좌우측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아가 어디에 위치했든 상관없이 파킹은 그냥 P 버튼만 누르면 파킹 모드로 전환되는 거고요. 변속할 때는 오른발을 브레이크 밟으시고 레버를 오른쪽 끝까지 돌리시면 주행 모드 T. 예.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뜨면 차가 앞으로 나가는 거고요. 왼쪽 끝으로 돌리면 후진 모드 R. 예. 후진 모드 R이었을 때는 한 번 더 돌려보시겠어요? 후진 모드 R이었을 때는 이렇게 후방 카메라하고 서라운드 뷰 기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브레이크 갖고 계세요. 이제 후방 카메라 보시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인데 빨간색은 차체 끝부분입니다. 후진할 때 여기까지 후진하면 차가 부딪히면 있겠죠. 근데 요즘 차는 이게 후방 이제 교차 안전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부딪힐 것 같으면 자동으로 제동이 돼버려요. 옛날 차들은 이제 끝까지 가는데 지금 차는 이 차는 제동이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은 멈출 때는 벽면이라든가 어떤 물체가 요 중간에 있는 노란색까지만 후진하시는 겁니다. 그럼 거리가 한 2cm 정도 되세요. 아, 2cm요? 예. 20cm, 2cm가 아니고. 예. 그러면 요까지만 됐을 경우에는 이 트렁크를 열어도 이 벽이라든가 이게 부딪히지 않고 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핸들을 살짝 돌려보시면 노란색의 가이드라인이 차가 어느 쪽으로 진입해 들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요 녹색은 이제 부딪히 위험했을 때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요거는 거리가 좀 있는 건데 만약에 더 가까이 근접해 있으면 불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리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바닥에 있는 주차 라인은 요 파란색 라인을 맞추거나 일단은 차 모양을 그대로 주차 라인에 맞춰 들어가면 차가 그 라인 그대로 맞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제 내 차 주변 영상을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터치하시면 리모터 360도 뷰라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내 차 주변 영상들을 이렇게 터치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 기아를 한번 뒤로 놔보시겠어요? 뒤로 놓으시면 요번엔 전방 카메라가 또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전방 영상하고 차가 앞으로 진입하는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영상도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 터치해 보시면 카메라 각도를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각도, 그다음 좌우측, 그다음에 전방만 크게, 예. 아니면 구분해가지고 서라운드 뷰하고 전방 영상 같이. 후방도 이렇게 터치하셔가지고 네, 후방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런 영상들 같은 경우는 기아를 파킹에 잠깐 놔보시겠어요? 예. 파킹에 놓으시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보겠다 하시면 요 하단에 보시면 카메라 버튼이 있어요.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영상들을 예, 후방, 전방, 리모터 360도 뷰 이런 영상들을 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다가도 내가 끄고 닫히면 다시 누르시면 끌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차들이 많이 있거나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아마 2열차 많이 하실 거예요. 2열차 하실 때는 레버를 N에 놓고 이제 중림에 놓고 내리셔야 되잖아요. 이제 이전 차들 같은 경우는 중림에 놓더라도 그냥 놓으면 문이 안 잠기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프트 락이라는 버튼이 따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전자식 변속 레버는 시프트 락 버튼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제 일련의 조작을 통해 가지고 중림 모드로 오셔야 돼요. 여기 시동 걸린 상태에서 그냥 N에 놓으시면 문이 안 잠겨요. 그 문을 다시 파킹해 놓으라고 막 경보가 울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립을 놓으시는 방법은 우선 파킹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시동을 잠깐 꺼보시겠어요? 네. 시동을 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밟으시고 레버를 요거를 돌리는데 오른쪽으로 돌리는데 끝까지 돌리면 안 되세요. 살짝 돌리고 그냥 잡고 계시면 되세요. 그러면 여기 계기판에 N으로 빠졌다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그 정도 잡고 계세요. 네. 그럼 이렇게 N으로 빠집니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내리셔야지 문을 잠글 수 있고 다른 차가 이 차를 밀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예. 중립 모드 이해되시죠? 네, 파킹 다시 놓으시고 시동 잠깐만 걸어보실까요? 예. 예. 자, 이제 하단에 보시면 이제 거의 설명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는 차는 오토 홀드란 모드가 있습니다. 요거 사용해 보신 적은 있으시죠? 잘 기억나네요. 예. 오토 홀드. 예. 오토 홀드라는 것은 뭐냐면 운전자 대신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기능이세요. 그래서 작동하실 때는 먼저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 계기판에 오토 홀드라는 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흰색이었을 때는 이게 작동하는 게 아니고요. 주행을 하다가
브레이크 밟고 멈추면 저 불이 녹색으로 바뀌어요. 아니면 현재 기아 모드가 주행 모드나 후진 모드였을 때도 저게 녹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운전자 대신 브레이크를 잡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불이 녹색으로 바뀌었을 때는 브레이크를 띄워도 원래는 기아가 들어가 있으면 차가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브레이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차가 안 움직여요. 해제는 악셀을 살짝 밟으면 저 불이 흰색으로 바뀌면서 이제 주행 모드, 그러니까 전진 모드였을 때는 차가 앞으로 가고 후진 모드였을 때는 차가 뒤로 후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사용 안 할 때는 그냥 끊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저걸 켜놓으시면 작동을 시키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가다가 브레이크 밟고 있으면 녹색불을 바뀌고 녹색불이었을 때는 브레이크를 띄우고 계셔도 차가 대신 브레이크 잡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좀 멈춰있을 때 그냥 딱 누르면은. 예.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차가 온도에서 한번 작동을 해보시면 아 이거구나라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예. 그다음 요거는 전방 주차 거리 경고 시스템인데요. 요거는 이제 앞범버에도 센서가 있어가지고 범버 끝부분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부딪 시험했을 때 운전한테 소리로서 알려주는 그런 기능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세단 메뉴에 잠깐 들어가 보시면 아까 설정을 좀 잡았어야 되는데 이 차량의 메뉴에 운전자 보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주차 안전 모드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현재 주차 거리 경고 자동 켜짐 이게 꺼져 있거든요. 근데 요걸 켜놓으신 게 좋으세요. 그러면 내가 이걸 일부러 작동시키지 않더라도 꺼져 있다가도 만약에 부딪 시험이 있으면 자기가 켜지면서 운전자한테 자동으로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운전석에 보시면 열선 반대로 누르시면 통풍. 단계는 3단계, 2단계, 1단계 오프. 그 다음 조석도 열선 통풍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핸들 열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아, 그 다음 요거는 제가 이용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UAC. 예. 요건 나중에 한번 설명서 한번 책자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살균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 예. 아, 아마 그거일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요 글로박스 안에 있는 요거 아마 살균 기능을 해주는 그런 기능 같은데요. 예. 이제 요거는 이제 양문형 콘솔이에요. 그래서 요걸 누르시면 문을 양쪽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제 거는 위로 올려야 되는데, 요거는 양문형 콘솔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제 위에 상단에 보시면 이제 등인데 요건 터치등입니다. 터치하시면 불을 켤 수가 있고요. 예. 이쪽으로 해야 되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문을 열었을 때만 불이 들어오게 할 수가 있어요. 열었을 때만. 예. 그 다음 요거는 전체 실내등 다 켤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수동 녹화 기능이세요. 그 내가 현재 요 상황을 바로 녹화하겠다 하시면 요걸 터치하시면 대략 10초간을 녹화를 해줍니다. 불이 깜빡이는 동안만. 그럼 그 녹화된 영상을 나중에 플레이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전체 등. 예, 전체 실내등. 요거는 이제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작동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문을 열었을 때만 불이 들어오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꺼놓으시면 꺼놓으면 문을 열어도 불이 안 들어와요. 예.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마친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서 조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 크루즈 기능이. 아, 크루즈 기능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맞아요. 크루즈 기능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이제 크루즈 기능은 작동하는 버튼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그 중에 요게 뭐냐면 차로 유지 기능이세요. 차로 유지 기능은 크루즈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눌러놓으시면 계기판에 핸들 모양의 그림이 떠 있죠. 주행하다 보면 이게 녹색으로 바뀌면 차선을 감지했다는 뜻이에요. 감지가 되면 내가 핸들을 따로 조작하지 않아도 차가 자기가 알아서 차선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운전할 때는 이렇게 켜놓고 운전하시고 크루즈를 이용하기 전에도 먼저 켜놓고 운전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속도계를 보고 계시다가 최저 크루즈 속도는 30km부터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갈 때 이걸 크루즈 버튼을 누르시면 30km부터 지정이 돼요. 속도가 느려도요. 예, 그 다음에 최고는 그 이상 할 수 있는데 이제 내가 원하시는 크루즈를 내가 이제 보통 뭐 평균적으로 그 속도에 맞춰 60이나 70 정도 간다고 했을 때 내가 한 70km에 크루즈 하겠다 하시면 70km 속도가 됐을 때 이 상단에 있는 크루즈 버튼을 딱 누르시는 거예요. 현재는 주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작동 요건이 아니라 나오는데 조금이라도 주행하면 최저는 30부터 현재 70km 주행하다가 이걸 누르시면 이 상단에 70km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차선을 잡아줬죠. 그 다음에 70km 지정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내 차하고 앞차의 차간거리 잡아주는 기능이세요. 처음에 켰을 때는 기본 세팅이 4개로 표시가 됩니다. 아, 블럭이 4개가 표시가 돼요. 블럭의 한개 거리는 25m거든요. 그럼 4개면 100m입니다. 그럼 내 차하고 앞차의 거리는 100m를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 요걸 누를 때마다 블럭을 4개, 3개, 2개, 1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 25m까지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놓으시면 속도를 지정해놨고 내 차 차간거리 잡아주고 차선을 유지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따로 조작하지 않아도 이 차는 운전자가 지정한 대로 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스마트 크루즈냐면 속도를 지정해놔도 이 차는 차간거리를 우선 잡아주게 돼 있어요. 뭐 운전자가 아마 내가 100km 지정해놨더라도 앞차가 100km가 아니고 뭐 80km 가게 되면 부딪힐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차간거리를 우선 잡아주기 때문에 앞차로부터 차간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앞차의 속도에 맞게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앞차가 가다가 멈추면 따라 멈추고, 앞차가 출발하면 따라 출발하고, 그러다가 앞차가 사라지면 운전자가 처음에 지정한 크루즈 속도로 가게 돼 있고요. 그러다가 중간에 다른 차가 끼어들면 그 차로부터 다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차 속도에 맞게 주행하다가 만약에 또 없어지면 다시 또 크루즈 속도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크루즈 속도를 70km 맞췄는데 좀 더 올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레바를 플러스 쪽으로 밀면 밀 때마다 일씩 올라가는 거고요. 반대로 내리면 일씩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데 내가 크루즈 안 하고 내 수동으로 운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브레이크 밟거나 여기 보시면 정지 작동 버튼이거든요. 위에서 누르시면 일시 해제. 그리고 다시 또 누르시면 처음에 지정한 크루즈 속도로 가게 돼 있고요. 내가 다시 또 크루즈 이용하겠다 하시면 이 레버를 위에서 누르거나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앞뒤로 움직이는 것은 현재 가는 속도에서 크루즈, 처음에 이렇게 위에서 누르는 것은 처음에 지정한 크루즈, 이렇게 구분해서 크루즈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크루즈를 내가 완전히 나오고 싶을 때는 요 처음에 눌렀던 크루즈 버튼을 누르시면 크루즈가 완전히 해제가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스마트 크루즈를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시면 친절한 김부장이라고 제가 영상을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아직 K8은 아직 제가 영상을 못 올렸는데 다른 차들 이렇게 크루즈 작동하는 법을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한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쳤고요. 이제 이 차의 주유구는요, 여기 보시면 여기 터치 타입이세요. 그래서 누르면 주유구 뚜껑이 열리고, 그래서 주유하시고요, 다시 누르면 뚜껑을 닫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이 다 잠기면 같이 잠기는 거고요. 전체 문이 해제가 되어 있으면 같이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뒤에 트렁크 문은요, 여기 보시면 누르는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요 버튼을 눌러서 트렁크 문을 열 수가 있고요. 이제 매트,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사용 설명 책자,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삼각대, 그 다음 소화기,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시면 이제 펑크 처리할 수 있는 펑크 처리 키트이 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 차의 보증 기간은 저희가 차체 일반 부품하고 에어컨 히터 같은 경우는 3년에 6만 킬로. 그 다음 엔진하고 미션은 5년에 10만 킬로. 그 다음에 이제 외판 관통 부식이라 해가지고 우리 도색된 이런 철판들이 뭐 이렇게 이 도색이 잘못되다 보면 뭐 칠이 떨어지거나 구멍이 뚫리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칠이 잘못됐을 경우는 3년에 6만 킬로고, 만약에 구멍이 뚫린다, 그건 7년의 주행거리 상관없이 무상보증 다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이라 해가지고 배터리, 모터, 뭐 인버터, 직류 변환 장치,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이 있거든요. 그거는 10년에 20만 킬로까지 무상 보증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초과되거나 좀 주행거리가 넘으면 안 되는데, 그 안쪽에 있을 때는 다 AS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운행하시다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시면 무조건 가셔가지고 AS 받으셔야 돼요. 이 버튼은 요건 그냥 닫는 버튼이고요. 닫을 때 전체 문을 다 잠그겠다 하시면 요 버튼 누르시면 닫히면서 전체 문이 다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AS한테는 기아 서비스 지경이 있고 오토큐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서비스 센터는 1차, 2차, 3차가 있고요. 1차가 이제 그 정비 사업소 큰 거고, 2차, 3차가 이제 경정비. 그래서 정비 사업소 같은 데는 여기 안양에 보시면 의왕에 그 서비스 센터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도 AS가 하나 하시고요. 그냥 일반 오토큐 같은 데서도. 그럼요. 거기 이 책자에 뒤에 보시면, 잠깐만요. 여기 오토 큐 마크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다니사 보면 정비소에 이 마크가 있는 곳은 다 AS가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AS 받으시면 되고, 혹시라도 내가 어디 지방 같은 데 갔는데 내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08200에 전화하셔가지고 여기서 가장 가까운 AS 센터를 알려달라 하시면 알려주십니다. 그 차에 대한 모든 정보는 여기 전화하시면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잠깐 오시겠어요? 자, 이 차의 이제 본넷을 여는 버튼은 요 하단에 있습니다. 매트는 아직 안 깔아놨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까셔야 될 거고요. 요걸 이렇게 누르시면 본넷을 열 수가 있고요. 손을 밑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흩쳐보시면 왼쪽으로 미는 레버가 있거든요. 레버를 미시고 올리시면 되세요. 이게 가스리프트이기 때문에 따로 고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진을 보시면 요게 이제 1.6 휘발유 엔진. 그 다음 요게 전기 모터입니다. 그래서 엔진이 2개가 들어있다 보니까 냉각수도 2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브레이크 오일.
그다음 엔진 오일은 요거 가지고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워시액은 여기다가 붙여.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워시액 보충 정도밖에 안 되세요. 나머지는 우리 오토큐 가시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점검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문자라든가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럼 가셔가지고 점검 받으시면 뭐 이렇게 차량 이 시스템 점검하고 또는 이제 워시액 같은 거 보충받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보통 이제 신차 길들이기 기간이라 최초 2,000km까지는 급출발, 급제동, 급가속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예. 그 기간에 운전하시다 보면 가끔 타는 냄새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는 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부속품들이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그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냄새니까 그냥 그런 과정이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 없어지세요. 여름에 에어컨 틀다 보면 가끔 막 물이 떨어져가 낮에다가 쓴다고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이슬이 맺혀가지고 물이 이게 뭉쳐있다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안심하고 타시면 되시겠습니다. 시동을 거셨네요? 네, 예. 보여서. 그러니까 시동 거시는 방법은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브레이크 밟고 버튼을 누르면 시동을 걸 수가 있고요. 네. 브레이크 안 밟고 버튼을 눌렀을 경우는 시동이 안 걸린 상태에서 전기 기능만. 또는 두 번째 누르시면 시스템 체크 모드. 세 번째 누르면 그냥 꺼지는데 그런 단계 없이 바로 시동 걸 때는 브레이크 밟고 버튼을 어떻게 살짝 누르시면 시동을 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동을 걸어 놓으시면 이제 왼쪽에 보시는 계기판하고 오른쪽에 내비 화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계기판에 여러 가지 모양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현재 걸려 있다는 뜻이고 안전벨트 안 매면 빨간 불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름 지금 안 하셔도 되세요. 설명드리는 거니까. 네. 시동이 안 걸린 것 같은데요? 그래, 두 번만 눌렀어요. 그러셨나요? 네. 이게 브레이크 눌러야 아니요. 브레이크 안 밟고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시동이 네. 안 걸려 있고 요거는 이제 전원만 들어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시동을 키실 때는 오른발로 브레이크 밟으시고 그다음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예. 시동이 걸리게 되면 계기판에 보시면 이제 레디란 불이 켜져요. 레디란 불이 켜져 있으면 차가 시동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RPM이 좀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엔진이 시동이 걸린 상태예요. 만약에 시동이 꺼지면 요게 0으로 표시가 되고 레디 불 옆에 EV라는 전기 모드 표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전기 모드. 현재 EV라는 불이 꺼져 있으면 이제 엔진 시동 모드. 요거는 차가 이제 자가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동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전기 모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기름을 안 먹기 때문에 연비를 그만큼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속 주행 또는 평지에서 주행하실 때는 100km 미만에서 일단은 그 간성 주행이라고 탄력 구간이 있어요. 그런 그 속도가 어느 정도 가속이 붙으면 계속 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구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연비가 늘어납니다. 근데 시내 주행을 많이 하시면 오히려 고속도로보다는 시내 주행 그 저속 구간이 연비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연비를 절약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이제 왼쪽에 보시면 여기 차량 속도계예요. 그 다음에 요게 54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이 차의 총 주행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로드로 왔기 때문에 차 주행거리가 좀 있네요. 예.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화면은 우리가 트립 화면에가 차량 정보를 볼 수 있는 화면인데 요 트립 화면 같은 경우는 왼쪽에 보시면 여기 문서 표시하고 스크롤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다른 메뉴를 보는데 이제 위에 있는 문서 표시를 누르시면 요 위에 있는 메뉴를 볼 수가 있어요. 예. 현재 163은 차량 기름 전기 모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리가 163km라는 뜻이고요. 오른쪽에 흰색 점은 이 스크롤 레버를 움직이시면 이렇게 주유 정보, 누적 정보 이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전기 모드에 시동 모드에 가지고 시동을 걸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행 정보 같은 경우는 시동을 걸면 현재 시동 건 순간부터 해가지고 이제 주행거리라든가 또는 연비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주유 정보는 내가 기름을 한번 넣으시면 기름을 넣은 그 순간부터 다시 기름을 넣을 때까지 그거에 대한 그 구간거리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적 정보는 앞에 있는 뭐 시동 걸었던 기름을 넣었던 간에 계속 쌓이는 거리예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초기화 시키겠다, 0으로 초기화 시키겠다 하시면 요 버튼을 밑에 OK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0으로 초기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 위에 누르시면 방위각, 한 번 더 누르시면 요거는 냉각수 온도, 오른쪽 흰색 점은 또 타이어 공기압, 스크롤 레버를 움직여 가지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겨울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압이 떨어지면 약간 공기압을 채우라고 이렇게 경보등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기압 같은 것도 수시로 체크하셔 가지고 이제 필요하시면 공기압을 채우고 운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계기판을 설명을 드렸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요게 이제 내비 화면인데 내비 화면을 작동하는 버튼은 요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데 요게 버튼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거는 잠깐만요. 온도를 좀 낮출게요.
바람개비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요거는 에어컨 히터에 관련된 메뉴를 작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불이 삼각형 쪽으로 올라와 있으면 내비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 셋업이라는 메뉴를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불이 어디에 들어왔냐에 따라 가지고 작동하는 메뉴가 서로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내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삼각형 있는 불을 먼저 켜놓고 보면 맵은 지도를 말하는 거고요. 지도의 확대 축소는 플러스 마이너스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안내메터 소리는 요 스피커를 누르고 플러스 누르면 소리를 좀 더 크게 또는 작게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위에 있는 방위각은 요거 지도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3D, 그 다음에 지도가 북쪽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가 가는 방향 북쪽, 이렇게 항상 해가지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요 맵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목적지 검색은 NAV라는 버튼 누르시면 목적지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검색은 통합 검색을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명칭, 초성, 주소,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다 검색이 가능하신 거고요. 자주 가시는 곳은 밑에 우리 집부터 사무실, 즐겨찾기 1123번까지 등록을 미리 해놓고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탁송기사님이 여기에 아마 최근 목적지를 해가지고 요 검색을 해가지고 온 것 같아요. 요거 해놓고 확인 누르시면 우리 집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면 플러스 표시가 지워져 있거든요. 마찬가지 다른 것도 저장해 놓으시면 플러스 표시가 지워져 있어요. 그러면 따로 검색할 필요 없이 버튼만 누르시면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기아차는 AS는 기아 오토 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차 정비가 필요하다면 이 차도 신차기 때문에 정비 보증 기간이 있어요. 일반 소모품 3년에 6만, 그 다음에 에어컨 히터 3년에 6만, 엔진하고 미션은 5년에 10만,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은 10년에 20만까지 무상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저희 기아 오토큐를 투용해 가지고 AS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AS가 어딘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럼 기아 오토큐 버튼 누르시면 가까운 오토큐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길 안내 받고서 가셔가지고 AS 정비도 가능하신 거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제 별표 버튼인데 별표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별표가 있어요. 이제 요 별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즐겨찾기 메뉴예요. 그 자주 이용하시는 메뉴가 위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위에 있는 메뉴 중에서 내가 원하시는 거를 지정해 놓으시고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화면 켜게 하시면 이렇게 눌렀을 때 화면을 껐다 또는 켰다, 또는 다른 모드를 지정해 놓으시면 마찬가지로 별표를 눌렀을 때 이 DMB 모드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주 이용하시는 메뉴를 이제 보고 계시다가 이제 원하시는 메뉴를 지정하시면 요 별표를 눌렀을 때 그 지정된 메뉴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정된 메뉴로 이제 이용하실 때 짧게 터치하시면 그 지정된 메뉴로 오게 되어 있고요. 만약 내가 다른 메뉴를 보겠다 하시면 요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있어요. 길게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지정하는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메뉴를 지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사용자 버튼 핸들이라는 것은 이제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거를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가 되는데 보통은 요 핸들이 통화 버튼이거든요. 전화 핸즈프리 연결되면 전화 통화 버튼이기 때문에 요건 보통 통화 거절 종류로 많이 이용하세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지정해 놓으시면 전화 왔을 때는 요 버튼 누르시고 종료할 때는 요 버튼을 누르면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일단은 핸즈프리를 이용하시려면 핸드폰을 연결하셔야 되거든요. 핸드폰을 연결하시려면 오른쪽에 셋업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 딱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메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기기 연결의 메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기기 연결 버튼 누르시고 이제 신규 추가 누르시고 핸드폰을 잠깐 열어 보시고요. 네. 없어요. 안 가져오셨나요? 예, 핸드폰 잠깐 보시겠어요? 핸드폰에 또 설정할 게 있어 가지고요. 예. 제 가방을 가져오시면 예. 이제 핸드폰에다가 기아 커넥트라든가 또는 요 핸즈프리로 연결해야지만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이따 설명을 좀 잠깐 드려야 돼가지고요. 우선 그럼 라디오 미디어 버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라디오 버튼을 누르시면 라디오 채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한 번 더 누르시면 이렇게 라디오 채널을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여기서 수신 가능한 라디오 채널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요 라디오 채널 내가 듣겠다 하시면 요 채널을 터치하시면 되세요. 터치하시면 이렇게 이제 라디오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라디오 채널 저장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장하고 싶을 때는 오른쪽에 별표를 누르시면 이렇게 흰색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흰색이 바뀌면 저장된 채널을 이렇게 세 가지 채널을 저장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 이거 저장한 채널 내가 지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위치 방송 목록을 누르셔가지고 예, 요 불이 들어와 있는 거를 다시 누르면 예, 불이 공간이 빈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면
두 개만 저장을 이렇게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이 채널을 저장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제 미디어 기능은 이제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메뉴를 볼 수가 있는데, 길게 눌러보시면 현재는 라디오 FM이 현재 작동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DMB, AM, 지니뮤직, 멜론. 지니뮤직 멜론은 커넥트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요 블루스 오디오는 핸드폰에 연결되어 있으면 폰에 있는 음악을 들을 때 사용하는 메뉴가 되시고요. USB 음악 비디오는 요 하단에 보시면 USB 포트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 메모리 스틱을 꽂으시면 그 안에 있는 음악이라든가 또는 영상을 또 시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옆에 보시면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페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스마트폰을 연결하시면 폰에 있는 메뉴를 요 화면을 불러와 가지고 우리가 폰 프렉션을 부르는데, 폰에 있는 티맵이라든가 또는 카카오 내비 같은 경우 또는 폰에 있는 여러 가지 메뉴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메뉴들이 여러 가지 미디어 메뉴들이 되는데요. 이제 우선 핸드폰을 연결하시려면 요 셋업창을 잠깐 들어가 보시면 기기 연결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기 연결 또 신규 추가 누르시고 폰을 잠깐 열어서 블루스 검색하시면 기아라고 하면 뜰 겁니다. 니로라고 하면 뜰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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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보시겠어요? 손가락으로 올리시면 밑에 니로라고 떠 있습니다. 아, 맞죠? 니로. 예. 그거 클릭하시면 이제 폰하고 차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예, 등록 누르시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메시지가 들어올 거예요. 요게 이제 전화번호로 다운로드 할 건지 또 물어보고요. 예. 허용 누르시면 전화번호로 다운로드 할 수가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 또 수신할 건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것도 허용을 누르시면 핸드폰에 연결되어 있으면 운전 중에 전화가 오잖아요. 문자가 오잖아요. 그 문자 내용을 이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핸즈프리하고 블루스 오디오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핸즈프리는 연결했는데 블루스 오디오를 원하지 않으시면 이걸 딱 터치하시면 블루스 오디오는 끌 수가 있어요. 근데 두 개 다 원하시면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다른 분이 이 차 같이 이용하시게 되는데, 만약에 그 다른 분이 내가 블루스 오디오 이용하겠다 하시면 밑에 또 신규 추가를 해가지고 그분은 음악을 듣고 나는 핸즈프리만 이용하고 그렇게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됐으면 미디어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핸즈프리가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블루스 오디오가. 요걸 클릭하시면 이제 폰에 있는 음악을 플레이했을 때 이 차를 통해 가지고 음악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메뉴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자, 예. 아, 그리고 이제 기아 커넥트를 연결해야 되는데요. 기아 커넥트를 연결하시려면 우선 폰에 플레이스토어 잠깐 들어가셔 가지고요. 예. 거기 한글로 기아 커넥트라고 한번 쳐보시겠어요? 예, 요거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클릭하셔서 설치를 잠깐 해보셔요. 근데 따로 설치하나 봐요. 아, 잠깐 원래 있지 않았어요? 있어요. 아, 열었어요. 있죠? 네. 그럼 설치할 필요가 없네. 예, 열었어요. 예. 그냥 여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차량 추가를 하나 더 해야 되는데요. 잠깐 볼까요? 예. 소리트고 잠깐만요. 홈으로 가야겠네. 예. 여기서 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예. 여기인가요? 차량 그래서, 변경 추가. 예, 차량 추가 누르시고요. 예. 그 다음에 법인, 이게 법인 차량이니까요. 잠깐만요. 네. 너무 가까워. 집중이 안 되네. 너무 가까운. 아, 그런가요? 예. 비 때문에 그런가? 잠깐 꺼볼까요? 예. 이게 딱 화면이 딱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아, 이 차대 번호 저걸 입력하면 돼요. 이 번호를 입력하면 돼요. 아닙니다. 차례번호는 여기 있는데
안 되면 차대번호 입력을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휴대폰을 등록하기 되는데요. 그러면 차대번호가요. 영문 대문자로 K, 대문자, 무조건 대문자입니다. K, 예. 그 다음 네이버 N, N, 예. 그 다음에 네이버 A, A, 그 다음에 C, C, R, R, 그 다음에 81, 8, 1, 그 다음에 영문 대문자 E, 2, 예. 그 다음에 G, EFG 할 때 G, 예. 그 다음에 S, S, 2, 4, 247976, 4, 7, 9, 76, 예. 확인. 예, 확인 눌러주세요. 예. 커넥티브 번호가 있어요. 네, 잠깐만요. 컴퓨터는 컴퓨터 설정에 단말 전화번호, 모뎀 정보 이건가 본데? 모뎀 정보 저건가 본데요. 3547 368 368 00 00 3598 3598 96. 96. 예. 혹시 형제님 그 문자로 한번 그 커넥트 연결하는 거 혹시 문자 들어온 거 있나요? 저한테요? 예, 예. 아마 형제한테 문자가 갔을 것 같은데. 예, 이제 기아 커넥트는 이렇게 해서 연결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예, 이제 처음에 시동 거시면 화면이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요게 화면은, 요건 홈이라는 화면입니다. 홈이라는 화면에서는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밀어보시면 사이드로 여러 가지 메뉴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제 메뉴들이 원래는 셋업 창에 들어가 있는 메뉴들이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는 건데, 이런 메뉴들은 참고로 보시고요. 사실 여기서는 기본적인 세팅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보시는 거 없는데,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들어가셔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화면이 떴다고 내가 내비를 보겠다 하시면 맵 버튼을 누르셔도 맵의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맵을 보다가도 내가 다시 홈으로 가고 싶다면 요 위에 다각형 표시가 있어요. 요걸 누르면 홈으로 이렇게 화면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커넥트가 연결됐으면 요 위에 보시면 파랗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 사용자 설정이라는 메뉴입니다. 현재는 게스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커넥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시고, 그 다음에 동의한 누르시고 시작 누르시면, 예, 다음 이렇게 우리 고객님 이름이 떠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시고 문자가 들어왔을 거예요. 클릭하신 다음에 인증하기 누르시고, 예, 확인 누르시면, 예, 전체 동의, 확인, 다음 확인 하면 우리 이제 고객님의 명의로 해가지고 개인 프로필 설정이 완료가 된 겁니다. 이제 이 개인 프로필 설정 왜 하냐면, 하시고 나면 나중에 우리 부가적인 서비스가 있어요. 기아 카페이라든가 또는 카톡 모드라든가 발레 모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사실 많이 이용을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고, 본인 프로필을 설정해 놓으면 이런 세팅 같은 것도 이제 본인 프로필에가 세팅을 다시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제 아까 셋업 창을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셋업 창에 잠깐 들어가 보시면 핸드폰 연결은 요 기기 연결 메뉴,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차량의 메뉴가 있는데, 이 차량의 메뉴는 아까 홈에서 보셨던 메뉴 포함해 가지고 모든 설정을 여기서 다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세팅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바꿀 일은 없는데, 뭐 내가 필요한 경우 들어가셔 가지고 굳이 이거는 할 필요가 없을 때는 뭐 체크하거나 또는 체크한 걸 지울 수가 있어요. 운전자 보조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우리 안전 기능이세요. 안전 기능에 보시면, 예, 주행 안전, 그래서 보면 전방 안전, 차로 안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 주차 안전에 보시면, 예, 요 카메라 설정 같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뭐 후방 모니터 또는 후방 주차 가이드란, 이렇게 후진기어 넣었을 때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 하고 뭐 속도 제한, 예, 그다음에 경고 방식, 운전자 주의 경보,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해 주시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기본적인 세팅이 됐기 때문에 따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환경차는 하이브리드에 관련된 메뉴가 되는 거고요. 클러스터는 계기판에 관련된 메뉴세요. 계기판에 화면을 밝기를 조절하고 싶을 때는 여기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예, 또는 클러스터 테마 선택이 가능하세요. 테마 선택은 현재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현재 테마 A 또는 테마 B, 테마 C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을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 연동은 요 하단에 보시면, 여기 있네요. 계기판에
핸들에. 요걸 누를 때마다 음. 이게 스포츠하고 에코 모드 두 가지 모드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바뀌어요? 예. 바뀔 때마다 이제 화면이 이제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에코 모드는 연비저항 모드. 그 다음 스포츠 모드는 고속으로 운전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에코 모드에 놓으시면 연비저항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공조 기능은 에어컨 히터에 관련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 히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습기가 차거나 또는 환기가 필요할 때는 자기가 알아서 자동 환기해주고 또는 습기가 차면 앞유리를 차량에 바뀌고 그래주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자동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터는 의자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열선 통풍팬이 요거는 뭐냐면 잠깐만요. 온도를 높여놨구나. 어쩐 덥다. 그러면 습기 차가. 약간 시원하게 해놓겠습니다. 열선 통풍팬이 뭐냐면 이게 공조연료 자동 제어라 해가지고요. 핸들 열선 또 운전석 시트 열선 통풍을 체크해 놓으시고 온도를 조절하시잖아요. 온도를 낮추면 통풍 시트가 작동하게 되어 있고 온도를 올리면 열선 시트가 또는 핸들 열선이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이제 그런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이용하겠다 하시면 이걸 체크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 이용 뭐 굳이 할 필요 없으면 이거 지우셔가지고 이용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들어가셔가지고 하나하나 보시면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라이트는 우리 이 전조등에 관련된 면이세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레바를 한번 요것도 한번 돌려보실래요? 돌려보시면 요 계기판에 보시면 오토 기능이 있어요. 오토 기능은 이제 이 밖에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라이트 켜주고 꺼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토 해놓고 운전하시고요. 예. 운전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야간에 시동을 끄고 내리시면 이제 대략 10초 정도, 15초 정도 헤드램프가 켜져 있어요. 그게 헤드램프 에스코트 기능이고요. 하이빔 버전은 우리 야간에 사양등, 가로등이 없는 데서 사양등 켜고 하다 보면 마주오는 차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하양등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차가 자기가 감지하고 자동으로 하양등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다 마주오는 차가 지나가면 다시 사양등으로 바뀌는데 그게 바로 하이빔 보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체크해 놓으면 이용한다는 뜻이고요. 실내 무드 조명은 현재 보시면 이게 노란색의 은은한 불이 켜져 있어요. 요거의 밝기라든가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 골든 인사이트인데 뭐 다른 거 이렇게 바이올렛을 지정하시면 다른 색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하는 메뉴가 이제 색상 또는 드라이브 모드 연동, 어두운 밝기, 뭐 가속 안내 연동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도어는 이제 문에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이제 주행할 때 자동 잠금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하지 않으시면 다른 거 RN D단을 이동할 때도 자동 잠금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자동 잠금 해제는 시동을 껐을 때 자동 잠금 해제가 되는데 기아를 파킹에 옮겼을 때도 자동 잠금 해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또 아니면 원하지 않으면 끌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뒤에 트렁크 문은 이제 파워 테일게이트 요게 체크가 돼 있어야지만 뒤에 버튼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열고 닫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불이 꺼져 있으면 수동으로 열고 닫고 하셔야 합니다. 파워 텔게이트. 요게 뒤에 트렁크 문을 말하는 겁니다. 트렁크 문을 이제 파워 테일게이트라는 것은 자동으로 이제 열고 닫고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속도라든가 높이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완전 열림 또는 3단계, 뭐 2단계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 테일게이트를 체크해 놓으시잖아요. 그럼 내가 스마트 키를 가지고 뒤에 트렁크에서 접근해서 잠깐 기다리고 있으면 자동으로 뒤에 트렁크 문이 열립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 테일게이트가 되는 거고요. 원격 창문 제어는 문이 다 잠겨 있을 때 이제 내가 운전석 쪽 창문만 내리고 올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스마트 키에 잠금 해제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창문을 내릴 수가 있고요. 잠금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운전석 창문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격 창문 제어 기능이 됐어요. 이런 메뉴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편의 기능을 보시면 후속 승객 알림, 시동 끄고 내리시면 뒤에 한번 확인하라고 이렇게 문자가 뜨는 건데 그걸 이용할 수가 있고, 휴대폰 무선 충전은 휴대폰을 여기 위에 올려놓으시면 충전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충전했을 때는 여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한번 올려놔 보실래요?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충전이 되는 겁니다. 후진 뒷유리 와이퍼는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앞에 와이퍼를 작동시키잖아요. 그럼 후진기 넣으시면 뒷유리 와이퍼도 같이 움직입니다. 후진기 넣었을 때만. 그런 기능들이 요런 이제 셋업의 차량이란 메뉴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제 필요한 경우는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세팅하실 수가 있고요. 셋업 창에서는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게 기기 연결 차량 메뉴.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기아 커넥트가 연결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이제 이 시스템이라든가 내비 업데이트 해주거든요. 근데 업데이트가 돼 있는지 또는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기서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동 업데이트 할 때는 여기서 막 뭐가 돌아가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업데이트가 되고 있구나. 대신에 내비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내비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운전자한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예, 요게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운행 종료하고 이게 보면 내비 업데이트거든요. 지금 설치 누르시면 여기 시스템이 다운돼요.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예, 바로 뭐 후방 카메라라든가 또는 다른 미디어 기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업데이트 하실 때는 차를 안전하게 세워놓으시고 업데이트 버튼 누르시면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밑에 바람개 표시가 되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에어컨 히터를 작동할 수 있는 버튼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켜진 건가? 예. 시동을 끄면 업데이트가 맞아요. 시동을 꺼더라도 자동 업데이트를 합니다. 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설치 누르시고 시동을 끄더라도 이제 업데이트는 해주는 겁니다. 예.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주 온도 레버는 왼쪽에 있는 레버예요. 왼쪽에 있는 레버를 돌리면 이제 양쪽의 눈금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주 온도 레버고요. 요거는 통풍구 여기하고 여기만 따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온도 레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같이 움직이는데 이제 최저 온도는 17도까지 내릴 수가 있어요. 일단 노로 표시가 되고 에어컨이 작동되고요. 최고는 32도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32도까지 올리면 에어컨이 꺼지고 히터가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적절하게 이제 현재 외부 온도를 확인하는 것은 8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온도를 확인하시고 실내 온도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너무 온도 차이가 낮아버리면 감기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비슷하게 이제 온도를 지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온도를 맞춰 놓으시면 실내 온도를 26도에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요거를 조금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는 오토 클라이매트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토 클라이매트는 3단계 하이, 2단계 미디움, 1단계 로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도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하이로 났을 때는 급속으로 빨리 바람이 막 세게 빡 나오면서 빨리 온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미디움은 중간 정도 천천히, 그 다음에 로우는 아주 천천히 실내 온도를 계속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내가 오토로 했지만 내가 오토를 안 하고 수동을 하고 있다 하시면 이 바람개를 누르시면 오토란 불이 꺼지고 수동으로 예, 바람의 세기라든가 온도를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바람의 방향은 현재 하단으로 되어 있는데 하단 압률이 정면 하단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스키가 차면 차가 알아서 자기가 압류를 바꾸거나 또는 환기 모드를 이제 해주는데 그래도 이제 빨리 내가 습기 제거를 하고 싶을 때는 프론트 버튼을 누르시면 바람의 압류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미러에 물방울 또는 뒤에 유리에 물방울 매체가 잘 안 보일 때는 니어란 버튼을 누르시면 사이드 미러하고 뒤에 유리 열선이 있어요. 열선은 열에 의해가지고 물이 다 증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환기 모드는 요 불이 꺼져 있으면 공기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고요. 요걸 누르시면 공기가 안에서 이렇게 순환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고요. 이제 오른쪽만 따로 이용하실 때는 요 레버를 돌리면 왼쪽은 26도인데 오른쪽은 뭐 32도 또는 27도 하이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26도, 이쪽은 32도 이제 더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같이 맞추겠다 하시면 요 SINC 버튼을 누르시면 온도와 같이 맞춰주시고 왼쪽 거로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 혼자 탔을 때는 나만 이용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땐 드라이버 온이라는 버튼 누르시면 이쪽은 바람이 안 나와요. 이쪽에서만 바람이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고요. 일체형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컨 히터 온오프 버튼은 요게 온오프 버튼이세요. 요걸 누르시면 에어컨을 끌 수가 있어요. 다시 누르면 킬 수가 있고요. 만약에 불이 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을 때는 요게 라디오 미디어 온오프 버튼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예. 라디오를 한번 잠깐 켜볼까요? 예. 이렇게 누르시면 라디오가 들리잖아요. 이렇게 누르시면 라디오 또는 미디어 온오프. 요걸 누르시고 이렇게 놓으시면 에어컨 히터 온오프.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자, 밑에 보시면 이제 기아가 다이얼 탑이세요. 아마 소렌토도 다이얼 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익숙하실 것 같아요. 네. 소렌토도 운전해 보신 적 있죠? 네,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아 변속은 브레이크 밟고 레버를 오른쪽 끝까지 돌리면 주행 모드 D, 왼쪽으로 돌리면 후진 모드 R, 살짝 돌리면 중립 모드까지 옮길 수가 있고요. 기아가 어디에 위치했든 상관없이 내가 파킹 모드는 P 버튼만 누르시면 파킹 모드로 전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용하시고 잠깐 후진기 한번 나오시겠어요? 후진기아 브레이크 밟으시고 예. 밟고 후진기아 놓으시면 한 번 더 예. 길게 미셔야 돼요. 그래서 후진기아 들어가는데요. 후진기아 놓으시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가이드라인의 빨간색은 차체 범버 끝부분입니다. 중간 라인 노란색은 차간거리 2cm예요. 그래서 후진할 때는 여기까지 후진하시면 안 되세요. 왜냐면 차가 붙어요. 20cm. 예. 한 요 정도 20cm. 예.
그래서 이제 후진하다 보면 센서에서 소리가 막 삐삐삐삐 날 거예요. 근데 보통 여기 정도만 접근해 있으면 차가 소리가 삐 하고 소리 나세요. 더 이상 후진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만 접근해야지 트렁크 문을 열 때에도 벽에 부딪히지 않고 열 수가 있어요. 핸들을 살짝 움직여 보실래요? 살짝 움직여 보시면 노란색의 가이드라인이 차가 어느 쪽으로 후진해 들어간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 바닥에 있는 파란색 라인 보이시죠? 파란색 라인은 이 바닥에 있는 흰색 라인하고 맞춰 들어가면 차가 그대로 주차에만 맞춰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후진하실 때는 이 가이드라인하고 좌우측 사이드미러하고 또 후방 센서 소리를 듣고 후진하시면 차를 안전하게 후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기아가 후진 모드라도 파킹은 P 버튼만 누르면 파킹을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파킹 모드 전환하시고요. 그다음 2열 주차하실 경우가 있잖아요. 2열 주차하실 경우에는 혹시 방법을 배우셨나요? 어떻게 하시는지? 선생님도 혹시 주무시는지? 예. 예. 네, 이제 2열 주차하실 때는 우선 파킹 버튼 누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시동을 잠깐 끄셔야 돼요. 아, 꺼요? 예, 시동 끄시고요. 그 다음에 요 시동 끈 상태에서 기아를 중립에 놓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네 발 돌리면 중립 모드는 안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브레이크를 밟으시고요. 그 다음 네 발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리는데 그냥 오른쪽으로 돌릴게요. 네. 돌리시는데 이렇게 끝까지 돌리면 안 되고요. 요 상태, 요만큼만 돌리고 그대로 잡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계기판에 요게 N으로 이렇게 빠졌다고 표시가 될 겁니다. 한번. 요거는 좀 끝까지 돌리신 것 같아요. 아니, 살짝. 예, 그렇게 잡고 계세요. 그러면 요렇게 N으로 빠졌다 나옵니다. 네. 요렇게 해놓고 내리셔야지 기아가 중립 모드 바뀐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리시면 차문을 잠글 수가 있고요. 네. 다른 사람이 이 차를 밀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중립 모드 혹시 논다 그러면 요런 방식대로 한번 다시 한번 내려놔 보시겠어요? 브레이크 밟으시고. 예. 그럼 요렇게 N으로 빠집니다. 예. 그래서 중립 모드로 올 수가 있고요. 지금 오토 홀드라고 지금 불이 들어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오토 홀드는 모드는 뭐냐면 이게 오토 홀드 모드입니다. 네. 잠깐 시동을 다시 한번 걸어 보실까요? 네. 예. 카드를 넣어주세요. 혹시 이전 차 운전하실 때 오토 홀드 모드를 사용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예. 이제 오토 홀드 모드는 뭐냐면 요걸 누르시면 계기판에 이렇게 잠깐만요. 오토 홀드란 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제 저게 흰색일 때는 작동을 안 하는 거고요. 저게 잠깐 요거 설치를 한번 눌러 놓을게요. 예. 녹색일 때는 저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떨 때 녹색이 되냐면 기아를 주행 또는 후진 모드로 바꿨을 때. 그러면 저 불이 녹색으로 바뀝니다. 한번 기아를 주행 모드로 바꾸시볼래? 주행 모드. 예. 바꾸면 예. 불이 녹색으로 바뀌었죠. 네. 그러면 원래는 브레이크 띄면 차가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브레이크를 한번 살짝 띄워 보실래? 안 나가죠. 네. 이 오토 홀드 모드가 뭐냐면 운전자 대신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브레이크를 잡고 있으면 내가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어도 되니까 다리가 편해지잖아요. 네. 해제는 악셀을 살짝 밟으면 차가 앞으로 나가면서 이제 해제가 되세요. 예.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교차로라든가 또는 정체 구간에서 오랫동안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때, 그때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으면 다리가 아프니까 네. 대신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것만 누르면 돼요? 예, 요걸 눌러놓고 계시고 가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렇게 불이 녹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를 띄셔도 됩니다. 녹색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러다가 이제 해제는 이제 출발해야 되잖아요. 네. 앞차가 출발하면 그때는 악셀을 살짝 밟으면 이제 저게 불이 흰색으로 바뀌면서 차가 앞으로 나가요. 네. 그러다 다시 브레이크 밟으면 또 멈춰주면 또 녹색 불로 바뀌면 이제 오토 홀드 모드가 작동되면서 네. 운전 대신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걸 이용 안 하겠다 하시면 그냥 이걸 누르시면 해제가 되세요. 네. 해제가 되면 차가 앞으로 나갈 겁니다. 예. 브레이크 밟고 한번 눌러보세요. 예. 그리고 한번 살짝 띄워보시려고 그러면 차가 앞으로 나갈 거예요. 나가죠. 예. 네. 이제 왜냐면 오토 홀드 모드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예. 이제 그래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잠깐 파킹에 나오시겠어요? 파킹 놓으시고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주차장 또는 그 자동 세차 같은 거 이용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기아를 N에 놓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토 홀드 모드를 사용하시면서 그냥 N에 놓으시면 이게 기아는 중립이더라도 이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 세차할 때는 반드시 오토 홀드 모드를 꺼주셔야 합니다. 예, 그거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 기아 2열 주차했을 때 N을 놨을 때 오토 홀드 모드를 꺼야 한다는 그 메시지가 떴을 거예요. 네. 그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예. 그냥 이 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이걸 당기면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리고요. 네. 기아를 변속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내가 강제로 그냥 해제하겠다라고 하시면 브레이크 밟고 버튼을 위에서 한번 눌러보실래요? 위에서 눌러보세요. 누르시면 강제로 해제할 수가 있어요.
당기면 걸리고 강제 해제는 네. 위에서 누르시면 강제 해제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아를 변속할 수가 있고요. 이거 자. 자주 써요? 보통 우리가 이제 주차하실 때 파킹 모드 넣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같이 걸어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네. 평지는 괜찮은데 경사된 도로에서는 요 파킹 모드만 가지고는 차를 이렇게 잡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안전하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같이 넣으시는 거예요. 사이드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더라도 기아를 변속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네.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고 가는 일은 많지가 않으실 거예요. 예. 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건 통화 버튼, 통화 종료 버튼, 음성 인식 기능이 있어요. 음성 인식 기능은 이제 아까는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이제 뭐 내비 안내라든가 작동을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내 목소리 가지고서 이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누르시고 뭐 명령어로 말씀해 주셔야 하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명령어로 실행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크루즈 기능인데요. 크루즈 기능 중에 밑에 보시면 요거 핸들 모양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요걸 누르시면 계기판에 핸들 모양이 이렇게 뜹니다. 이제 주행하다 보면 요게 녹색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핸들 모양의 그림은 차선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럼 녹색으로 바뀌면 차선을 감지했다는 뜻이에요. 차선을 감지해주면 이제 주행할 때 내가 핸들을 따로 조향하지 않아도 이 차는 차선을 따라서 이렇게 핸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막 조향이 돼요. 예, 그래서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운전할 때 많이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만약 이렇게 운전하다가 내가 크루즈를 이용하겠다 하시면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크루즈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속도가 됐을 때 요 일단은 버튼을 누르시고요. 네. 요게 이제 크루즈 준비 동작이에요. 아, 잠깐만요. 이제 또 틀리네요. 이제 주행하다가 내가 원하시는 속도 뭐 60km나 80km에서 크루즈 이용하겠다 하시면 주행하다가 80km 됐을 때 요 상단에 버튼을 누르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요 위에 80km가 딱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악셀을 밟지 않아도 이 차는 80km 주행하게 돼 있고요. 이제 주행 속도를 내가 올리거나 내리고 싶을 때는 요 레버를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내리시면 되세요. 그러면 플러스를 내리시면 기아가 속도가 일찍 올라가고 마이너스 내리면 속도가 일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크루즈를 송으로 운전하겠다 하시면 브레이크를 밟거나 요 가운데 있는 레버를 위에서 누르시면 이제 크루즈가 일시에 해제가 되면 수동 모드로 운전할 수가 있고요. 다시 또 크루즈 이용하겠다 하시면 현재 가능 속도에서 크루즈는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제 현재 가능 속도에서 크루즈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용하다가 크루즈를 완전히 나오겠다 하시면 처음에 눌렀던 크루즈 버튼을 누르시면 크루즈가 완전히 해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크루즈는 최저 이용 속도가 30km부터 이용 가능하세요. 그래서 현재는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암만 누르셔도 이용 조건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오죠. 30km 주행하다가 조금 운전하다가 이걸 누르시면 최저는 30km부터 크루즈로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용하시면 돼요. 예. 자, 이제 상단에 보시면 하이패스는 여기다 카드를 꽂게 돼 있어요. 혹시 하이패스 카드 갖고 오셨나요? 집에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카드를 꽂는 건데요. 네. 이제 카드를 꽂으실 때는 뭐 이건 하이패스 카드는 아닙니다만은 IC 칩이 이렇게 하늘을 보게 IC 칩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늘을 보게 해가지고 네네. 예, 일단은 눈미러가 좀 너무 붙어 있으면 안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 홈에다가 어디 있어요? 요 홈에다가 예,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누시면 됩니다. 네. 근데 카드를 확인하세요. 하이패스 카드가 맞으면 제대로 들어갔을 때는 이게 불이 녹색불로 바뀌어요. 근데 이건 하이패스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빨간불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만약 녹색불 들어가면 제대로 들어간 거고 그대로 꽂아놓고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안내메터 소리는 이걸 누를 때마다 소리를 크게 또는 작게 지정할 수가 있고요. 충전식 카드는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카드를 꽂았는데 빼겠다 하시면 여기 오른쪽에 검은색 점에 버튼이 있어요. 요걸 누르시면 카드를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이패스를 카드를 꽂아 놓으시고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요거는 기아 커넥트인데 기아 커넥트 버튼을 누르시면 기아 커넥트 시스템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제 SOS 기능은 이제 내가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요걸 누르시면 커넥트 센터하고 고객센터에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거기하고 전화 통화해 가지고 현재 내가 어떠한 위급한 일이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기능이 SOS 기능 버튼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제 실내등 같은 경우는 요거 터치등이에요. 이렇게 눌러서 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오른쪽에 요 버튼은 문을 열었을 때만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그냥 전체 실내등. 예, 킬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실내등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건 전체 다 해당되는 거죠. 예. 이쪽 열려도 문 그렇죠. 들어오는 거죠? 그쪽 열어도 문은 불이 들어오는 거죠. 예. 예, 조금만 세게, 예, 왜냐면
이게 저기 고무가 아직 네. 탄성이 있다 보니까 문을 네. 살짝 닫을 때 그 고무 탄성에서 반발력에 의해서 문이 덜 닫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만 세게 닫으시면 될 겁니다. 예. 잘 됐어요. 예. 여기까지 설명을 다 마쳤고요. 일단 제가 이거 업데이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네. 지금 불이 꺼져 있는데 다시 이제 초기화 세팅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이 운전석 쪽에 보시면 열선, 네. 통풍 이용할 수가 있고요. 조석도 열선, 통풍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계는 3단계, 2단계, 1단계, 네. 오프. 한 번에 끌 때는 길게 놓으시면 되세요. 한 번에 끌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 핸들 열선 이용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는 후방 카메라. 원래 후진기 왔을 때만 카메라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카메라 보겠다 하시면 요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카메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후방 카메라 모드 버튼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요거는 이제 컵홀더인데 요렇게 넓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구분해서 이용하겠다 하시면 요걸 누르시면 요렇게 구분해서 또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컵홀더 이용 안 하시고 넓게 이용하겠다 하시면 이렇게 집어넣고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여기까지